이번 프랑스 G7 만찬 장면에서 특이한 점은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배석이었습니다. 바로 대한민국 이재명 대통령의 옆자리에 앉아 사적인 얘기를 길게 나눴다는 점입니다. 만찬 자리에서 옆자리 배석은 특별한 의미입니다. 실제 트럼프 대통령은 자신이 쓰던 펜을 이 대통령에게 선물했고 부부 동반 골프를 치자며 김혜경 여사와 새끼손가락 약속까지 했습니다. 여기에 트럼프 대통령은 한국이 즉각 미국 해군 함정 10대를 건조할 수 있느냐는 긴급 문의까지 해왔습니다. 반면 대조되는 것은 일본과 유럽을 향한 태도였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일본을 향해 이제는 호르무즈 해협을 지키러 나와야 하지 않느냐고 했고, 유럽은 여전히 미국의 무시 속에 있다는 것이 여실히 확인됐습니다. 이는 지금의 국제 정세를 그대로 보여줍니다. 미국의 한 싱크탱크는 3년 전 한국 때문에 유럽이 부도 위기에 처할 수 있다고 경고한 바 있습니다. 그때만 해도 과장이라는 반응이 많았습니다. 그런데 지금 그 경고가 정확히 들어맞고 있습니다. 심지어 유럽 안에서 한국 때문에 자기들끼리 등을 돌리는 일까지 벌어지고 있습니다. 독일, 프랑스 같은지 세븐 중심국을 비판하면서 그 비교 대상으로 한국을 꺼내든 것입니다. 가장 충격적인 사건은 노르웨이에서 터졌습니다. 노르웨이가 다연장 로켓 도입 사업에서 한국의 천무를 선택했습니다. 약 3조 원 규모의 대형 수주로 알려져 있습니다. 문제는 이것이 유럽의 새로운 트렌드로 자리 잡았다는 점입니다. 노르웨이는 미국 로키드 마틴의 하이마스 대신 한국을 택했습니다. 이제 한국산은 급해서 사는 물건이 아니게 되었다는 겁니다. 지금까지 한국 방산은 주로 폴란드처럼 전쟁이 코앞에 닥친 다급한 나라에 공급해왔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전 세계 어디서나 최고 브랜드로 인정받는 단계에 올라선 것입니다. 군사 싱크탱크에서는 한국이 미국을 제치는 수준의 브랜드에 도달했다는 분석이 나옵니다. 노르웨이 군사 매체는 이제 더 이상 한국산을 고민할 필요가 없다고 언급했습니다. 그러면서 독일 미사일을 주문하면 최소 5년 이상 기다려야 하고 비용도 터무니없다며 독일을 정면으로 비판했습니다. 노르웨이는 과거 한국 K2 전차를 무시하고 독일 레오파르트를 택했다가 국내에서 엄청난 비판을 받은 바 있습니다. 여기서 더 놀라운 일이 있습니다. 미국조차 한국에 탄약 공장을 지어달라고 요청한 상황입니다. 세계 최강 미국이 한국의 탄약 생산 능력에 기대게 된 것입니다. 탄약은 국가가 가장 먼저 관리하는 최전선 무기 체계이자 안보의 근간입니다. 전투기를 띄우고 함정이 있어도 결국 미사일과 포탄으로 지상군을 무장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결국 미국은 한화의 약 2조 원 규모 탄약 공장 건설을 요청했습니다. 미국이 안보의 근간 상당 부분을 한국에 의탁했다는 뜻이어서 군사계가 크게 놀라고 있습니다. 하지만 같은 시기 유럽은 정반대로 가고 있습니다. 독일은 직접 탄약 공장을 짓겠다며 유럽 안에서 해결하겠다고 나섰습니다. 22조 원을 투입해 포탄 235만 개를 주문한다는 계획입니다. 지금 유럽에서 가장 부족한 것이 탄약인데 이를 스스로 채우겠다고 22조 원을 투입한 것입니다. 하지만 문제는 가격입니다. 한국에서 생산하는 포탄은 비슷한 스펙으로 발당 약 50만 원입니다. 반면 독일에서 만들면 발당 약 1천만 원이 든다는 계산이 나옵니다. 발당 비용이 한국보다 무려 20배나 비싼 것입니다. 독일은 2차 세계대전 이후 군사 생산 시설이 거의 다 폐쇄되거나 사라졌습니다. 지금 포탄을 200만 발 이상 만들려면 공장 라인을 새로 깔아야 하고 그 비용까지 합치면 발당 1천만 원이라는 천문학적 가격이 나옵니다. 물론 시간이 지나면 가격은 내려갈 것입니다. 하지만 한국 수준까지 내려가려면 최소 50년에서 100년은 걸린다는 분석입니다. 게다가 유럽산을 우선하다 보니 주변국이 바가지를 씌울 게 뻔합니다. 반면 한국은 6.25 전쟁 이후 포탄 생산을 끊임없이 고도화해 왔습니다. 전 세계에서 포탄 재고를 가장 많이 가진 나라 중 하나이며
공급 체계가 이미 차원이 다르게 발달해 있습니다. 심지어 인도네시아도 이를 눈치챘습니다. KF-21 분담금은 미루면서도 한국 탄약 계약은 빠르게 체결했습니다. 탄약 공급이 한국만큼 빠른 나라가 없다고 판단했기 때문입니다. 미국은 여기서 경고합니다. 곧 유럽이 한국의 10배 이상의 돈을 지불하게 되고 결국 무너진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명백한데도 유럽은 여전히 고집을 부리고 있습니다. 비싼 독일 포탄 공장을 짓겠다고 했고 폭스바겐 공장을 무기 공장으로 전환하면 된다고 주장합니다. 이탈리아도 한국 K2 전차를 잠깐 살펴봤다가 결국 독일 라인메탈 전차로 가겠다고 밝혔습니다. 유럽 방산 카르텔이 작동한 것으로 이탈리아와 독일 라인메탈이 합의하고 있습니다. 캐나다조차 미국이 무시하는 그 독일과 한국을 저울질하고 있습니다. 미국은 한국과 함정, 구축함, 수송함, 잠수함까지 광범위하게 협력하는 답안을 보여줬습니다. 하지만 캐나다는 금융 조달이 싸다며 독일에 달라붙으려는 근성을 버리지 못한 것입니다. 이러한 행동은 결국 한국 무기를 늦게 사게 되고 당장 유럽산 무기를 비싸게 계약하는 실수를 낳습니다. 최근 보고서에 따르면 독일 전차 약 500대를 사는데 총 30조 원이 들어갑니다. 이는 한국보다 3배나 비싼 금액입니다. 납품이 빠른 것도 K2보다 뛰어난 것도 아닌 전체에 30조 원을 쏟아붓는 것입니다. 심지어 이 전차들은 아직 개발이 끝나지도 않았습니다. 블룸버그는 유럽 전차 시장을 K2가 지배해야 유럽 안보가 강해진다고 분석했습니다. 그런데 유럽은 이런 경고를 무시하고 있습니다. 이탈리아 국민조차 정치적 관행과 비리 때문에 독일에 매달린다고 비판합니다. 뒤늦게 한국 문을 두드려봤자 이미 늦습니다. 한국은 폴란드, 루마니아, 슬로바키아 같은 동유럽, 우선 납품을 하고 있어 후발주자는 5년 이상 기다려야 하기 때문입니다. 군사 전문가들은 한국이 유럽을 앞서는 5가지 이유를 제시합니다. 첫째, 개발 비용입니다. 독일 레오파르트 2 전차는 800만 달러 이상이지만 비슷한 성능의 한국 K2는 약 600만 달러입니다. 둘째, 생산 규모입니다. 유럽은 수요가 적어 단가가 올라갑니다. 프랑스 라팔 전투기는 약 1억 달러지만 한국 FA-50 경공격기는 약 3천만 달러입니다. 대량 생산 체제로 단가를 낮춘 것입니다. 셋째, 인건비와 복지 비용입니다. 유럽의 높은 복지 제도가 모든 비용을 끌어올립니다. 보고서에 따르면 이탈리아 해군은 한국 해군보다 3배 이상을 쓰고도 비슷한 무기를 가집니다. 넷째, 수출 규제와 인증 절차입니다. 유럽은 무기 수출 규제가 매우 까다롭습니다. 유럽 MBDA 미사일은 한국보다 무려 7배 이상 비쌉니다. 까다로운 규제가 스스로 발목을 잡는 구조입니다. 다섯째, 거품 낀 브랜드 가치입니다. 유럽은 러파르트, 라팔 같은 무기에 스스로 프리미엄이라는 거품을 매겨 놓았습니다. 한국 무기는 브랜드 인지도는 낮을지 몰라도 실속 있고 거품이 없습니다. 이 모든 상황을 종합하면 미국의 3년 전 경고가 정확히 들어맞고 있습니다. 한국 방산이 유럽 방산을 부도로 몰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유럽은 지금 갈림길에 서 있습니다. 정치적 명분을 챙기며 비싼 자국 무기를 고집할 것인가, 아니면 실리를 택해 한국 무기를 도입할 것인가. 노르웨이는 이미 실리를 택했습니다. 폴란드 대통령은 한국 K9와 천무 생산 시설을 직접 둘러보고 세계 최고 수준이라고 극찬했습니다. 반면 독일, 프랑스, 이탈리아는 여전히 유럽 카르텔에 갇혀 있습니다. 한국이 손 내밀 때 잡지 않으면 결국 10배 넘는 비용을 치르게 됩니다. 반도체가 쌀 때 미리 계약한 회사들이 지금 한숨 돌리는 것과 같은 이치입니다. 방산도 다르지 않습니다. 이미 중동과 동유럽이 그 슬롯을 점유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아랍에미리트와 사우디는 한국형 패트리어트 천공, 이를 수조 원씩 사들이며 중동 정세에 대비하고 있었습니다.
돈 많은 유럽은 끝까지 한국을 배척하다가 속수무책으로 당하는 모습입니다. 최근 프랑스에서 한국 전차가 독일 라인메탈 옆에서 보란듯이 다시 전시되고 있습니다. 유럽에 보내는 마지막 신호인 셈입니다. 나토에서도 한국 무기가 어떤 형태로든 도입되기를 바란다는 의견이 나왔습니다. 하지만 한국 입장에서는 자국 방어 물량이 우선이라 여유가 있는 상황이 아닙니다. 군사계에서는 한국이 노르웨이처럼 협업해야만 납품하거나 폴란드처럼 공장을 다 지어주고 기술을 이전했다가 뒤통수를 맞는 일은 필요 없다고 말합니다. 미국처럼 받을 돈 다 받아가며 갑의 위치를 지켜야 한다는 것입니다.